오늘은 첫 상담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계산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어, 첫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20문제 테스트를 봤어요. 그런데 뭐 3번 뭐 이런 거 하나 틀리고 뭐 15번 정도 틀렸는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많이 맞았다. 그래서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시곤 하거든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는 아이한테 뭐 13 더하기 6은 뭐냐, 뭐 3 곱하기 7은 몇이냐,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언제 많이 틀리냐?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,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, 나와야 하는 상황, 그때 플러스 뭐 시간이 부족한 상황, 여러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,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, 충분히 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나고 나니까, 시험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틀렸더라, 이런 경우를 계산 실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계산 실수랑 어,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계산 실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. 무슨 말씀이냐면, 계산 실수를 뭐 20문제 중에 쉬운 두 문제를 틀리면 계산 실수가 잦고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, 알고 보면 진짜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라 그 상황에 여러 가지 마음이나 마인드적으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걸 단순히 연산을, 충분한 실력인데 그 연산을 삐끗했다 정도로 인지를 하게 되고,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연산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, 혹은 많이 하는 게 이제 노트에 대해, 이게 수학 노트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, 문제집을 노트에 옮겨 적어야 되냐는 걸 많이 솔루션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실제 학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 경우에 일단 연산 문제집으로 뭔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적을 본 적도 없고, 실제 저는 연산 문제집을 풀었더니 모든 연산을 다 맞았습니다라고 한 경우를 못 들어봤어요. 근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럼 문제집을 이제 노트에다 필기하는 건 어떠냐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, 제 경험상 문제집을 그냥 푸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노트에 옮겨서 푸는 게 마냥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럼에도 노트에 필기를 하는 애들은, 노트에 옮겨서 푸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개를 틀리고 나서 노트에다 옮겨 적다 보니까 뭔가 실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얘는 그냥 뭘 시켜도 뭔가 성실하게 따라가는 애인데, 그런 학생이 몇 개 틀리고 나서 조금 더 열정을 갖고 그냥 단순하게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느낌? 그래서 이게 고쳐진 느낌으로 봤지, 딱히 노트 필기 막 노트에다 옮긴다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 읽고 막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이렇게 막 밑줄 긋고 여기다 뭐 필요한 걸 옮겨 적는 이 행위만으로도 실력이 쑥쑥 오르냐는 제 경험상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보통 이런 솔루션을 이렇게 드리냐면, 실제로 학원에서 이렇게 강사를 하시거나 뭐 원장 선생님 중에서도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한테 어떤 소개를 할 때, 학원에 대한 뭐 어떤 우리 학원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때, 우리는 연산 문제집을 뭐 두 권을 풀어서 풀고 있다, 아니면 노트에다 옮겨서 막 꼼꼼하게 적는 방법을 솔루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좋았다는 식으로, 이게 진심으로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의외로 이거를 학부모님이나 학생이,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. 연산 문제집을 많이 풀면 연산 실력이 올라갈 것 같고, 노트에 옮기다 보면은 뭔가 정리하는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맞다 하고 이게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실제로 강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 수학을 하는 뭐 원장 선생님들도 뭐 수능이나 어떤 중간 기말을 풀었을 때 무조건 100이 안 나오는 경우, 물론 10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
어려워서 10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3개인데 2개 고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냥 쑥 가는데 뭐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데 옳은 걸 고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연산 실수라는 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실수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, 이게 너무 뻔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, 그게 솔루션인 척 말은 하지만 아마 그걸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하면 100%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. 왜? 실제로 1등급인 애가 수능에서 잘 못 본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럼 이제 너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, 제 경험상 뭐가 효과가 있었냐면요, 심화가 효과가 있었어요.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뭐 실수가 많은 중1 또는 중2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 학생한테 제가 테스트로 수능 문제, 예를 들어서 뭐 33 곱하기 7, 뭐 50 더하기 뭐 63, 그리고 뭐 있을까요? 뭐 10, 뭐 2와 뭐 27의 뭐 최대 공약수, 뭐 이런 걸 풀어보라고 난이도를 낮게 내면은 100점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물론 이 상황에 우리 애는 이런 것도 틀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, 학생들 중에서도 뭐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, 막상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상위 성적이 나와요. 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,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시험을 흔히 생각하면 지나고 나면 쉬운 게 너무 많아요. 당연히 끝나고 나서 여러 번 생각한 걸 정리를 할 수도 있고, 또 시험을 끝난 과정에서 뭐 옆 사람한테 야 이거 그렇게 푸는 거야 들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 풀면은 생각보다 그 솔루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본인의 실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의 한 80%? 어쩌면 근데 또 이게 내 실력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실력으로 보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. 하고 싶은 말은, 만약에 내가 중2 무슨 테스트를 본다. 그럼 적어도 뭐 흔한 뭐 일품, 뭐 센, 뭐 블랙라벨,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뭐 고쟁이, 아니면은 뭐 최상위,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연습을 한 상황이면 실수도 줄고 점수도 오를 텐데, 어떻게 보면 딱 그 중간 기말 정도? 이게 끝나고 보면 어렵진 않거든요. 딱 그 정도 레벨, 예를 들어서 센 한 B 정도로 연습을 하다가 B 정도의 문제로 연습을 했는데 그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다 맞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지나고 나면 내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고 놓친 기분이 들고, 그래서 내 실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알고 보면 그게 딱 시험에서의 본인의 실력이었다는 거고, 제 솔루션은 그러면 평소보다 좀 더 심화 혹은 연습을 더 많이 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결국엔 뭐냐? 심화 공부를 해야 된다가 제 결론입니다. 얼핏 들으면 그래도 심화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, 솔직히. 그래서 막 연산 뭐 문제집을 이거야 뭐 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노력이라 생각하니까, 그리고 막 노트에다 필기하는 거 이거는 왠지 막 옮겨 적는 행동으로 위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, 생각보다 공부는 좀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. 위에처럼 그냥 단순하게 나 연산 문제집 막상 풀면 금방 풀거든요. 그걸 여러 번 풀거나 아니면 노트를 막 옮겨서 막 하루에 막 2시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심화 문제집 뭐 그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 한 6문제를 오히려 1시간 동안 막 고민하고 그 끝에 내고, 혹시 못 낸다면 답안지를 보든 해설을 보든 뭐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 중에서 더 실력이 올라가고, 그 실력 쌓으면 그게 결국에는 실수도 줄고 성적도 오르게 되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학원 홍보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. 뭐 꼼꼼하고 뭐 철저하게 뭐 오답을 한다, 뭐 오답을 하고 뭐 틀린 뭐 연산 문제집 풀고 뭐 노트 필기로 뭐 한다, 이런 막
얼핏 들으면 막 괜찮을 것 같은 솔루션을 막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의외로 그분들 중에서 진짜로 이거 하나로 고쳤다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.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 사교육이 나온 지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이 나온 지 90년도부터 벌써 한 20 몇 년이 지났는데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계산 실수를 한다는 그 솔루션 자체가 없어져야 될 텐데 이런 걸로 홍보를 하고 이런 걸 혹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이거 하나로 명확하게 고쳐진 경우가 없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한다는 행위 자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계산 실수라는 생각 자체를 뭐 단순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테스트보다 더 실력을 쌓아서 오히려 그 문제도 여유롭게 푸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. 그리고 실제로 더 심한 문제를 풀거나 해서 실력을 높게 해서 성적이 올린 경우는 있었어도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나 이 정도 푸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쉽네 하면 더 여유롭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300, 뭐 21 곱하기 17 이런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한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여유롭게 푸는 경우가 많았지 주구장창 5 더하기 6, 7 곱하기 3 막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고 나는 뭐 하루에 두세 시간 했다고 해서 더 그 실력이 올라가거나 계산 실수가 준 게 아니고 또는 어떤 문제집을 노트에 풀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가지런히 됐다.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근데 간혹 문제집을 이렇게 노트에 필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아이들한테 시킨 적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문제를 여유롭게 푸는 애들은 시험지에서도 이 여유로운 흔적이 나와요. 이렇게 뭐 1번, 2번, 3번 해서 반면에 실력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쉬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데 솔직히 수능 어려운 문제만 보게 되더라도 막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막 다 나눈 다음에 풀거든요.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걸 순차적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막 지우개도 지우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아니야, 이 경우 맞아.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또 이렇게 1, 2, 3, 4로 또 이렇게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 실력이 높아지는 방법이 맞지 뭐 노트 필기를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.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노트에다 막 옮기고 문제를 좀 하다 보는 애들이 결국엔 점수가 더 잘 나왔다. 다시 네, 이 부분도 약간 제 생각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트에다가 쓰는 아이들이 성적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냥 성적이 높았던 애들이 하다 보니까 노트에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노트에 안 써도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. 시험을 한번 치를 때 예를 들어서 뭐 수능으로 치면은 30문제를 진짜 그 12페이지나 16페이지로 다 풀 수 있어요. 뭐 한 문제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사이에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점수도 당연히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오르는 건데 그게 약간 연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게 인간관계로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걸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얘가 이렇게 바르게 쓰는 아이니까 실수가 적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알고 보면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노트 같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거를 인과관계를 바꾸게 볼 수 있다. 결론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계산 실수 만약에 진짜로 계산 실수가 뭐 2 곱하기 3 이거를 잘 못해요. 이런 거면 연산이 맞겠죠.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어떤 연산 문제집이나 어떤 노트에 대한 옮겨 적는 것보다는 그냥 심화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실력을 쌓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